그래서 주종별로 알코올량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양주 한 잔, 와인 한 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람 수가 9, 8, 9.6, 9.6, 그러니까 대략 10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잔을 대략 10g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거 보면 맥주는 맥주잔 기준, 또 소주는 소주잔, 양주는 양주잔, 와인은 와인잔의 기준에 따라 네. 10g 정도의 네.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근데 와인도 잔이 너무나 다르고 보통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채우기 때문에 네. 100ml 정도, 그러니까 좀 넓은 레드 와인 잔 기준으로 한 4분의 1 찰랑찰랑 채우는 정도라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맥주가 280ml니까는 저희 쓰는 그 작은 200ml 컵은 아니고요. 네. 9g이라고 돼 있으니까는 350ml짜리 캔 한 캔 정도가 한 10g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주가 예전에 소주가 24%, 25% 이랬거든요. 그때 25% 기준으로 하면 10g입니다, 한 잔. 근데 그래서 소주의 이제 보편적인 도수가 그 정도였는데 네. 이제 소주 도수가 이제 계속 약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저희 계산도 조금 이제 맞추기가 어려워지게 됐네요. 네. 그럼 주종별로 알코올량을 좀 알아봤는데요. 수단장님, 10g 표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몇 잔 마셨을 때 어느 정도 농도가 되는지 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다 이제 술별로도 다르고 이제 사람의 어떤 체중이나 또 성별로도 이제 술의 흡수율이 다르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준 한 잔 1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표준 체중 체격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대략 2잔이면 0.03%, 그리고 3잔, 4잔이면은 0.05%. 이때부터는 좀 취기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뇌의 어떤 영향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한 병 정도, 소주 한 병을 이야기하는 보통 7잔 정도가 이제 많이 취했다고 하는 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 2병 이런 정도 이제 열 몇 잔 이렇게 되면 네. 이때부터가 0.2%고 완전히 만취, 블랙아웃,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고가 생기고 이제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제 음주운전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시간이 경과해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이 혈중 농도가 됐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표준 체중이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술이 흡수되는 정도도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그래서 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기준도 그러니까 좀 체격이 있는 남성, 좀 체격이 적은 여성으로 기준으로 보면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2배 정도 차이가 그 이상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오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좀 난해해서 저희가 이렇게 토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별도로 화면 속 코너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저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추정하는 공식을 물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공식을 저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위드마크라는 스웨덴 분이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자,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면 우리 체중 내에 알코올이 몇 g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중 모두를 계산한 게 아니라 보통 약물이든 알코올이든 우리의 수분에 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중에서 체수분의 비중을 곱해주는 게 실제 우리 체내에서 흡수되는 양이겠죠. 그래서 분모가 우리 체중에서
성별에 따라서 체수분의 비중이 다른데 보통은 0.7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70kg인 분은 0.7을 곱하니까 49kg이 우리 체수분, 그러니까 알코올이든 약이 녹는 그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알코올 양은 이게 부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량이 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의 비중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람수로 나오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술이 순수히 알코올 농도 100이 아니라 이 알코올 종류에 따라서 뭐 20%다, 10%다, 뭐 4%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농도도 곱해줘야 하죠. 그래서 섭취한 알코올 양은 음주량, 부피, 그러니까 소주 뭐 240ml 또는 뭐 360ml 또는 맥주 뭐 500ml 이렇게 음주 부피량에다가 술의 농도를 곱한 다음에 비중을 곱하면은 실제 섭취한 알코올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뭐 0.7, 그러니까 70%가 흡수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 알코올 섭취량, 그리고 흡수량 0.7을 곱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체중의 체수분 비중을 곱한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알코올 농도인데 이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지막으로 종료한 지, 마시고 난 지 30분에서 90분,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자면 한 60분 정도의 최고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후 6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농도라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그로부터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다 했을 때 보통 시간당 알코올이 분해되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0.008에서 0.03%. 그래서 평균으로는 0.015%로 보는데 시간당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과 시간을 곱해주면은 그 시간에 그 지나간 시간에서 어느 정도 알코올 농도가 됐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잡하죠. 그래서 예시를 들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길동 씨, 남자분 김길동 씨가 70kg라고 했을 때 오후 7시까지 20도 소주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11시 4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현재의 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A, 김길동 씨가 마신 알코올 양을 구해야겠죠. 소주 2병인데 대개는 소주가 한 병이 360ml니까 2병이면 720ml 부피입니다. 그래서 비중, 알코올 비중이 0.7894를 곱해 주어야 그람수가 나오겠죠. 거기에 20도 소주이기 때문에 0.2를 곱해 줍니다. 만약에 순한 소주라면 더 수치가 낮겠고 아까 설명드린 그 예전에 처음 나온 두꺼비 소주라면은 진로 소주라면은 더 이 퍼센트가 높겠죠. 하여간 김길동 씨가 섭취한 알코올 양은 113.7g입니다. 근데 거기에 흡수량이 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정도가 0.7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0.7을 곱해주니까 실제로 흡수된 양은 79.57g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분자량이 79.57이 되겠고 분모는 이 사람의 체중 70kg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체수분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 중에서 수분기가 있는 거에 어떤 약이든 알코올이든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범위를 체수분 비중을 곱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70kg에 뭐 경우에 따라서 수치가 뭐 0.8을 곱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통상은 0.7을 평균적으로 곱하면은 추정치가 제일 평균적이기 때문에 7을 곱하게 되면 70 곱하기 7 해서 4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를 보자면은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는 킬로그램인데 위에는 분자는 그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70kg에서 1000을 곱해줘서 그람으로 맞추어졌고 그리고 네, 체수분 비중 0.7을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곱한 값이 네,
100을 곱해준 거는 퍼센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람과 그람으로 해서 비율을 했는데 거기서 퍼센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0.162%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코올 농도가 8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7시에 술을 다 마셨는데 보통 30분에서 90분이 지나야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그 수치를 계산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은 오후 8시라는 거죠. 오후 8시에 0.162%일 것이다. 그런데 11시가 됐으니까 3시간이 더 소요가 됐죠. 8시에서 11시. 그래서 3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0.015%씩 1시간당 감소해서 0.045를 빼주게 되면 최종값은 0.01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 11시 시점에서는 0.117% 만취한 상태죠. 이게 균형을 못 잡고 운전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에 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중범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적인 상황에서는 이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건 그래도 유리한 쪽을 적용을 해줘서 내가 술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농도가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0.03이라는 수치를 곱해줘서 더 수치가 법적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겁니다.